네, 요즘 AI, 인공지능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정말 거대한 기술혁명이 또 하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요. 이게 어쩌면 AI보다도 더 크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그냥 계산만 빨리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분자 단위에서 신약을 설계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또 금융시장의 복잡한 패턴 분석 같은 거요. 이런 분야에서 정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죠. 와, 진짜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미래가 오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각자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기업 세 곳, 아이언큐, D-Wave 퀀텀, 그리고 리제틱 컴퓨팅, 이 세 회사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고 반대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현재 양자 컴퓨팅 산업은 비유하자면 초기 인터넷 시대 아니면 스마트폰 나오기 직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잠재력이 워낙 크니까 기대는 엄청난데 아직 기술 표준 같은 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러 방식들이 막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 이걸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을 두고 군비 경쟁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그만큼 실패할 위험도 엄청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오늘 저희가 볼 이 세 기업처럼 아직은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더 그럴 수 있겠어요.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선점이나 자금 문제, 경쟁 상황 이런 변수들이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볼 때는 항상 그 기술적인 가능성,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너무 기대를 앞세우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아이온큐입니다. 여기가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로는 처음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핵심 기술이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이온 트랩. 말 그대로 이온, 그러니까 전기를 띤 원자를 전자기장으로 이렇게 딱 붙잡아둬서 그걸 큐비트로 쓰는 기술이에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방식들하고 좀 다르게 아주 낮은 온도, 극저온 환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온 근처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상온에서요? 그게 왜 장점이죠? 양자 컴퓨터 유지하려면 냉각시키는데 돈이랑 설비가 엄청 들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 없으니까 비용이나 복잡성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이게 꽤 큰 장점입니다. 아하,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또 다른 강점도 있나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강점이 바로 정확도입니다. 이게 양자 계산이라는 게 워낙 외부 잡음에 민감해서 오류가 잘 나거든요. 근데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큐베트는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류율이 낮고 계산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정확도요? 네. 실제로 이 회사에서 양다 연산 충실도,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지 그 수치에서 세계 최고 수준 기록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이 진짜 쓸만해지려면 이 오류를 잡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제일 큰 숙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아이온큐가 여기서 강점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온 자체가 원래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온 작동에다 높은 정확도라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기술이라는 게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온 트랩 방식도 혹시 약점이나 좀 넘어야 할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큐비트 개수 늘리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확도가 높은 건 분명히 큰 장점인데 맞아요.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 수를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많이 늘리는데 좀 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큐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그 개별 이온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뭐 수백만 개 정도 큐비트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아이온큐가 이 확장성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도냐 확장성이냐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강점인 정확도는 유지하면서 큐비트를 얼마나 많이 또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지켜볼 포인트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 D-Wave 퀀텀. 여기는 좀 다른 길을 간다고 들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을 다 잘하는 만능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요. 특정 종류의 문제, 특히 최적화 문제랑 샘플링 문제 해결에 아주 특화된 기계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최적화 문제요. 그게 예를 들면 배송 경로 짜는 거, 수많은 도시를 어떻게 가야 제일 짧은 경로로 갈 수 있나 찾는 거나, 아니면 금융 포트폴리오 같은 거, 위험 대비 수익률 제일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문제들이죠. 양자 어닐링이라는 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를 찾아가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과정이 복잡한 조합 최적화 문제의 답을 찾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물류나 공급망 관리, 아니면 신약 후보 물질 찾는 거, 금융 모델링, AI 모델 학습시키는 거, 이런 현실 세계의 여러 최적화 문제에서 아주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범용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특정 문제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기존 컴퓨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D-Wave는 이미 폭스바겐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랑 실제로 자기들 기술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와, 되게 흥미로운데요. 범용 기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은 특정 문제에 딱 집중해서 시장을 먼저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나중에 정말로 강력한 범용 양자 컴퓨터가 딱 나오면 이런 최적화에만 특화된 어닐링 방식은 결국 좀 밀리는 거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범용 기계가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양자 어닐링이 특정 종류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구조적으로 그냥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범용 양자 컴퓨터가 진짜 충분히 강력해지려면 아직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시장을 먼저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D-Wave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먼저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면서 시장 지배력을 딱 확보해버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미래에는 범용 양자 컴퓨터랑 D-Wave 같은 특정 문제 전문 양자 컴퓨터가 같이 있으면서 각자 다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컴퓨터에 CPU랑 GPU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그러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시장 수요나 실용성,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전략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회사입니다. 리제티 컴퓨팅. 여기는 앞에 두 회사랑 또 다른 기술을 쓴다고요? 네, 리제티는 현재 구글이나 IBM 같은 아주 큰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 그룹들이 쓰고 있는 초전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특정 금속을 아주 차갑게 극저온으로 만들면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해서 큐비트를 만드는 거예요. 대형 회사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면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 리제티만의 차별점은 뭔가요? 리제티가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점은 속도,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기들 초전도 큐비트 기반의 연산 속도가 아까 말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고 주장을 해요. 와, 1000배요? 네. 양자 알고리즘 돌릴 때 연산 속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제티가 이미 칩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큐비트 수를 눌리는 멀티칩 구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큐비트를 가진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84큐비트 시스템을 만들었고 앞으로 1000큐비트, 4000큐비트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초전도 방식 자체가 기존 반도체 만드는 공정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량 생산이나 확장성 면에서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속도랑 확장성. 아이온큐가 정확도에 강점이 있다면 리제티는 이 두 가지를 딱 내세우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앞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 전반적으로 오류제어 기술이 막 발전해서 정확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때는 결국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많은 큐비트로 계산할 수 있냐, 이게 핵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오면 리제티 방식이 되게 유리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확도랑 안정성이 제일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해결된다면 결국 계산 속도랑 큐비트 수가 중요해지겠죠. 하지만 물론 초전도 방식도 아직 극저온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큐비트끼리 서로 간섭하는 문제, 또 여전히 오류율이 높은 문제, 이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떤 기술 방식이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먼저 그리고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크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겁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세 회사 모두 정말 각자 뚜렷한 강점이랑 기술 철학이 있네요. 근데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다 안고 있고요. 이 경쟁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본 아이온큐, D-Wave, 리게티 이 중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정말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 회사 모두 다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게 바로 초기 기술 분야 투자의 현실이죠. 뭐 기술 개발하다가 예상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엄청난 후발주자나 거대 기업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경쟁 환경이 확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금 조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변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정말 고위험, 고수익이 말이 딱 맞는 분야네요. 엄청난 잠재력 뒤에는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특정 회사 기술력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특정 회사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는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전체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기업의 그런 높은 변동성 위험을 좀 피하고 싶다면 여러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 뭐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알고리즘 개발하는 회사 이런 데 분산 투자하는 ETF 같은 상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아, ETF요? 네. 물론 ETF 투자는 개별 기업 투자처럼 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위험은 분산시키면서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기술 흐름의 성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위험은 좀 관리하면서 산업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이군요.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이 세 기업, 아이온큐, D-Wave, 퀀텀, 리제티 컴퓨팅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기술 접근법과 전략을 볼 수 있었네요. 아이온큐의 정확성 중심 이온 트랩, D-Wave의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한 양자 어닐링, 리제티의 속도와 확장성을 내세운 초전도 방식까지 각각의 매력과 또 넘어야 할 과제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적인 경쟁 자체도 흥미롭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어떤 종류의 문제 해결이 가장 먼저 진짜 상업적인 가치를 만들고 시장을 열게 될 거냐 하는 점입니다. 과연 압도적인 정확성을 가진 범용 컴퓨터가 먼저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아니면 뭐 물류 최적화나 신소재 발견처럼 특정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킬러 앱이 먼저 등장하게 될까요? 아, 어떤 문제가 먼저 풀릴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기술 개발 속도와 실제 시장의 요구가 어떻게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그 기술이 결국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기술 경쟁의 승자가 꼭 시장의 승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문제가 양자 컴퓨팅의 첫 번째 대박 응용 분야가 될지 이걸 예측해보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역동적인 기술 경쟁과 시장 형성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